인도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도가 경제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세 개의 공장인데 이 세 개의 공장을 지금 인도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신하고 있다는 틀린 말이고요. 대신해가고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진행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인도가 왜 시한폭탄 위에 있느냐? 시한폭탄 위에 있는 건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 7월에 7.44%나 폭등했습니다. 인도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성장이 가속화돼서 좋다.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와서 좋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인도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거 박수치고 환영한다. 그런데 물가가 들쭉날쭉한 데다가 변동폭이 크니까 이게 인도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지표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인도도 중국만큼 지표가 좋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4월에 7.79%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3년 7월에 7.44%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 내내 4월, 7월, 9월 전부 다 7.79, 7.01, 7.14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듯 보였으나 5월에 4.25%까지 떨어지더니요. 7월에 7.44%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경제가 또 꼬꾸라지거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따라 올라가 줘야 돼. 임금이 따라 올라가 주면 이게 기업들 입장에는 생산비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생산비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투자를 멈춥니다. 투자를 멈추면 인도도 중국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시한폭탄 위에 있다. 게다가 물가에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4.06%가 지금 그해 6월에는 6.26%까지 가더니 2022년 4월에 7.79%, 그 이후에 올 7월이 7.44%로 가장 높습니다. 무섭죠. 무섭죠. 중국은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도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0.3인가 그렇죠. 도매 물가도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4.5%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도의 물가는 엄청납니다. 성장률은 좋습니다. 성장률은요. 올해 2분기가 7.8%예요. 전 세계 1등입니다. 나홀로 성장. 중국 브라질이 4 내지 6%인데 비하면 지금 7.8%면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2022년 2분기 성장도 13.1%나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말입니다. 성장 일로에 있는 것은 맞아요. 코끼리 경제가 불도저처럼 나아가고 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끼리 경제가 불도저처럼 나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성장률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면 다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희석이 될 수밖에. 그래서 진짜 걱정을 하고요. 더더욱 말입니다. 인도의 성장률이 7.8%가 되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인도 때문에 올라간다예요. 과거에는 중국 때문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IMF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거든요. 인도가 성장을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도는요. 성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인도 한번 보세요. 유니콘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엄청나게 빨리 탄생을 하죠. 2015년만 해도 9개였던 유니콘 기업들이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면 111개입니다. 111개. 참 부럽지요.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니콘 기업이 근래 들어서 한 개라도 나왔나요? 글쎄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못 들었고요. 예. 뭐 에코프로비엠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한 개 정도는 되겠네요. 그 외에 뭐 들리는 소문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를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강조를 했지만 거기에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윤석열 정부도 현재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인도는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인도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게 겁나기는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인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2021년에 영국의 GDP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게 인도예요. 이대로 가면 2027년, 올해가 2023년입니다. 2027년이면 3년 반 후인가요? 3년 반 후가 되면 일본도 제친다고 해요. 일본도. 그러면 명실공히 말입니다. 명실공히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3등이 인도가. 4등이 일본이 되는 거고 5등이 독일이 되는 거고요. 인도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팔라지고요. 가팔라지는 성장세만큼 이게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벌써 인도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인도가 그만큼 성장세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인도가 앞으로는 경쟁의 핵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한 번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경제라는 게 그렇거든요. 경제라는 게 대한민국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한꺼번에 통틀어 보되 우리가 인도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으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해서 그러나 간접 투자 ETF 증권시장에서 많이 운영하는 ETF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물론 아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세상에는요 돈 벌 수단이 여러 가지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